보자. 82번 모르냐? 자, 전국체전 매스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어느 학교에서 남학생의 15%, 여학생의 10%를 뽑았더니 정확히 전체 학생 500명의 12%가 됐대. 자,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라고 되어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지. 그렇지? 게임을 참가하는 자식들하고 그냥 전체 학생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전체 학생의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게임에 참가하는 녀석들은 남학생의 몇 퍼센트냐? 15%니까 100분의 15X가 될 거고, 그리고 여학생의 10%니까 100분의 10Y가 될 거야. 그치? 이랬을 때 우리 합계가 더해준 게 총 500명이었었고 원래는 그치? 근데 500명의 1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00분의 12 곱하기 500이겠다. 수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따랐지? 자, 당연히 위에 두 개를 더한 건 얘일 거고 두 개를 더한 건 얘일 거야. 그치? 자, 수식은 이렇게 두 개가 잡히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식은 x 더하기 y가 500이다. 두 개를 더하면 500명 이렇게 잡히는 거고. 자, 두 번째 수식은 10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15x 더하기 15y가 12 곱하기 500 이렇게 잡히겠네? 5로 나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1200이다. 5로 나누면 100이니까. 했지? 자, 풀어주자. 위에 거 2배 해주면 자, 2x 플러스 2y가 100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몇 빼주면 x는 200명일 거고 그러면 y가 300명이겠지? 뭘 구하지 그때? 남학생이 몇 명이니? 남학생 x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200명이다 라고 잡아주면 끝나네. 넘어가듯이 간단하지 뭐. 자, 다시 3번 가볼까? 자,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남녀의 비는 5대3이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2대1이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1대1인데 합격자가 총 360명이었대. 지원자를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남녀의 비율이 있어야 되니까 남녀가 필요해. 그치? 자, 그리고 합격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불합격자가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전체도 필요하겠네. 일단 전체도 그냥 잡아주자. 알았지? 지원자. 됐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먼저 지원자가 있을 거고 합격자가 있을 거고 불합격자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자, 가볼까? 일단 지원자의 남녀의 비가 5대3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남자가 5x명이 되면 여자는 3x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자, 지원자가 5x명이야. 그러면 여자는 3x명이 있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볼까?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2대1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남자가 2y가 되면 여자는 y가 되면 되지. 맞지? 자, 합격자가 2y면 여자는 y가 돼야 돼. 이상 없지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 보자. 불합격자는 근데 남녀의 비율이 1대1이래.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물론 Z로 잡아도 되지만 불합격자는 당연히 지원자에서 합격자를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치? 그러니까 5x-2y가 돼야 되고 여기는 3x-y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여기랑 여기를 잡고 두 개를 더한 게 지원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니네 맘대로 해. 됐지? 자, 그리고 합격자는 총 몇 명이었대? 360명이었었대. 자, 그러면 가보자. 첫 번째 수식이 어떻게 되겠니? 자, 얘랑 얘가 뭐니까 서로 1대1이니까 두 개는 어때야 돼? 서로 같은 수여야 돼. 그치? 자, 그래서 5x-2y는 3x-y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수식 합격자가 총 몇 명이었대?
360명이었대. 두 개를 더한 게 몇이어야 돼? 360이어야 돼. 됐지? 풀자. 자, 밑에 거 볼까? 그냥 3y가 360이네. y는 120이겠네. 일단 y는 120이 될 거고, 여기다 120 넣으면 되는데 계산하고 넣어야 되지? 계산부터 해두자. 자, 3x 넘어가면 2x가 되고 2y 넘어가면 y가 되는 거지? 근데 y가 120이었지? 그러면 2x가 120이네? 그럼 x는 6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랬을 때 뭘 물어본다? 지원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네. 지원자는 두 개를 더한 8x명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지원자는 어떻게 된다? 8 곱하기 6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8, 6에 48, 480명이네. 지원자.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 넘어가니? 넘어갈게. 자, 86번 가보자. 자, 구리와 아연의 비율이 2대 1인 합금 A가 존재하고, 그 다음 구리와 아연의 비율이 4대 3인 합금 B가 존재하는데, 두 개를 합해서 구리와 아연의 비가 9대 5인 합금 280g을 만들고 싶을 때 A는 몇 g을 써야 되냐라고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네. 그치? 자, 가볼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구리와 아연이 필요하고 합금 A, 합금 B 이렇게 필요하겠지? 자, 그럼 가보자. 자, 합금 A가 있고 합금 B가 있는데 얘는 구리와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됐지? 자, 볼까? 일단 합금 A는 구리와 아연의 B가 2대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구리가 2x만큼 들어있으면 아연은 x만큼 들어있어야 할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여기는 2x가 들어있을 거고, 자, 얘는 x가 들어있겠다. 자, B가 뭘까? 4대 3이기 때문에 4y가 되면 3y가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섞어버린 거지? 섞어서 어떤 새로운 예 C를 만들었다고 치면, 섞어주면 구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만큼이 들어있어야 돼. 그치? 2x 플러스 4y가 들어있어야 하고, 섞어주면 얘랑 얘가 섞일 거니까 x 플러스 3y만큼이 들어있는 자식이겠네. 구리와 아연이 각각. 자, 그랬을 때 볼까? 첫 번째 뭐래? 구리와 아연의 비가 9대 5래. 이거 대 이거가 9대 5가 돼야 돼. 맞지? 이거 대 이거가 9대 5가 돼야 돼. 자, 2x 플러스 4y 대 x 플러스 3y는 9대 5일 거야.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되겠지. 두 번째 수식은 어떻게 돼야 되니? 어쨌든 몇 g짜리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280g짜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당연히 구리의 무게와 아연의 무게를 더해주는 게 280g이 나와야 할 거야. 맞지? 자, 두 개 더해주면 3x 플러스 7y가 되지? 3x 플러스 7y는 280g이야. 두 개 풀어주면 답 나오겠지. 자, 위의 수식부터 정리하자. 자,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으면 되지? 자, 내양의 곱 9x 더하기 93 27y는 10x 더하기 20y다. 이렇게 되겠네. 넘기면 x는 7y다. 이렇게 잡혀야 되겠지? 그치? 자, x가 7y니까 x에 7y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21y 더하기 7y가 282야가 되는 거니까 28y가 282여에 대해서 y는 10이 되면 되겠네. 그치? y가 10이기 때문에 x는 70이겠다. 됐니? 뭘 물어봤냐 여기서? a는 몇 g을 써야 되니? 그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g을 써야 돼? 지금 3x만큼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73, 21, 210g을 써주면 끝나겠다. 이거는 자, 넘어가자. 101번 보자. 자, 강을 따라서 12km의 거리를 보트를 타고 왕복할 거다. 자,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 거리는 일단 12km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몇 분이 걸리고 40분이 걸리고 올라갈 때는 1시간 40분이 걸렸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강의 속력을 x라고 잡아주고 배의 속력을 y라고 잡아주면 됐니? 이때는 속력이 몇이 되는 거고 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 이때의 속력은 뭐가 되는 거고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배에서 강의 속력을 빼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결론 x 더하기 y의 속력으로 12km를 가면 40분이 걸린다 이 소리지?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속력 x 더하기 y에다가 시간 40이 아니지 3분의 2시간이지. 단위 맞춰야지. 3분의 2를 곱한 게 몇이 되겠구나 12km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x 더하기 y는 몇이 되는 거야? 12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63, 18이 나와야 된다 일단. 따랐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네. y-x로 1시간 40분 1시간 40분이면 1 플러스 3분의 2시간이니까 3분의 5시간 그치? 자, 이 속도로 3분의 5시간을 가면 12km다 이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수식은 y-x에다가 3분의 5시간을 곱한 게 12km다 이 소리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선 y-x는 12 곱하기 5분의 3이 되는 거지? 네, 약분이 안 되네. y-x는 몇이 된다? 5분의 36이 되겠다. 알았지? 자, 변변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2y는 18 더하기 5분의 36이 되는 거네. 그러면 y는 2로 나누면 되니까 9 더하기 5분의 18이 되는 거지? 통분해주면 5분의 몇이냐? 45 더하기 18이 되니까 50, 63이다 이렇게 되겠다. 답은 5분의 63이 아니네. 강의 속력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럼 y가 5분의 63이지? 그럼 x 구해보자. 자, 두 개를 더한 게 18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x는 18에서 5분의 63을 빼주면 되겠네. 그치? 빼주면 5분의 통분하면 몇이냐? 따로 40이니까 90인가? 맞지? 그래서 5분의 30, 27 이렇게 되겠다. 시속 5분의 27km 이렇게 되겠지? 단위는 우리 시간 킬로미터로 잡았으니까 그럼 5.4km, 시속 5.4km다. 되지? 자, 103번 봐볼까? 자, 마찬가지.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우리 터널의 길이에다가 뭘 더해줘야 된다?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그치? 그리고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완전히 통과하는 게 아니고 기차가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나올 때가 있다. 기차가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라는 건 무슨 소리지?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시간. 그렇지.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기차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지. 그럼 이럴 때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기차 길이를 빼준 게 되는 거야. 알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냥 통과한 것만 따지는 거지. 그치? 자, 보자. 600m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대. 600m를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어.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잡자면 x라고 잡자면 이거를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600 더하기 x를 가는데 50초가 걸렸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 두 번째 볼까? 자, 1600을 가는데 이거 터널 안에서 나가네? 터널 안에 있었던 게 60초래. 단위는 맞춰야 되니까 초로 가자. 그치? 그러면 터널 안에 있었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기차에서 길을 빼야지. 기차의 길이를 빼줘야 된다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한다? 1600에서 x를 뺀 거를 가는데 60초가 걸렸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1초에 몇 미터 가는지를 구할 속도 구하라는 거야. 속도. 그치? 이때 구한 속도와 이때 구한 속도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그치? 속도는 뭐니까? 시간분의 거리니까 50분의 600 더하기 x가 60분의 1600 마이너스 x가 요거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구해보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고 여기다 6 곱하고 여기다 5 곱하면 되지? 맞니? 여기 6 곱하면 3600 더하기 6x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5 곱하면 6, 5, 30이니까 8000 마이너스 5x 이렇게 나오겠네. 넘어가면 11x가 나올 거고 넘어오면 몇이냐? 4400. 그럼 x는 400이다. 됐지? 뭘 구하지 근데? 속도를 구하지. 됐지? 그럼 여기가 400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1000을 가는데 50초가 걸렸다는 소리지. 그러면 1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하게 된다? 50으로 나누면 되니까 20을 이동하게 되겠지. 이상 없나? 넘어가자. 106번 볼게. 문제 이해부터 해보자. 자, 9.6km 떨어진 A, B 두 지점을 도중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대. 일단 자, A 지점을 오전 8시에 출발해서 B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12분 후에 B 지점에서 8시에 출발한 버스는 왜 이런 짓을 하지? 자, 다시 A 지점 오전 8시에 출발해서 B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됐지? 12분 후에 B 지점을 8시에 출발한 버스와 만났대. 뭔 소리야? 다시 잠깐만 창작해 볼게. 뭔 소리야? 좀 그림 좀 보여보자. 자, A 지점과 B 지점이 있는데 자, 미연이가 8시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소리지. 그치? 일단 여기까지지. 그치? 걸어가다가 12분 후에 B 지점을 8시에 출발한 버스와 B 지점을 8시에 출발한 버스와 만났다. 이 소리지. 자, B 지점을 이렇게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만났어. 12분 후에, 12분이 지난 후에 만났다. 이 소리인 거야 지금. 이게 첫 번째 상황이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만났었어 아까. 이렇게 만났었어. 자, 그리고 나서 9분 후에 A 지점을 8시 18분에 버스 출발한 버스에 추월당했대. 자, 그럼 여기서 9분이 더 흘렀어. 여기서 이렇게 9분이 더 흘렀어. 그럼 미연이는 뭐 여기쯤 왔겠지. 그랬을 때 버스가 여기서 8시 18분에 출발한 거야. 이 버스가 얘를 추월했대. 이렇게 갔다는 소리겠네. 맞지? 자, 그리고 다시 B 지점에서 8시 24분에 출발한 버스와 만나는 시각을 구하래. 그치?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미연이와 버스의 속도를 구하라는 소리겠지. 그치? 이 상황에서 자 다시 또 시간이 흘렀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24분이 됐겠지. 지금 미연이가 24분에 여기쯤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건데 아니지. 이 소리가 아니네. 그치? 그리고 미연이는 어쨌든 더 갔겠지. 그치? 더 갔을 거야. 근데 이쪽 방향에서 8시 24분에 출발한 버스와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소리야. 됐니? 상황 이해되지? 자, 하나하나 가보자. 일단 우리가 필요한 요소는 딱 봐도 두 개지. 까지 미연이의 속도와 버스의 속도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건 조금 감이 오지. 맞니? 자, 그래서 미연이의 속도를 x라고 잡고 버스의 속도를 y라고 잡아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경우 가보자. 자, 어쨌든 12분 동안에 미연이는 이만큼 온 거고 버스는 이만큼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12분 동안 미연이가 걸어간 속도 거리와 그치? 12분 동안 미연이가 걸어간 거리와 그리고 12분 동안 버스가 움직인 거리를 더했을 때 9.6km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미연이가 12분 동안 간 거리는 12분은 몇 시간이지?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0이니까 5분의 1 시간이지? 그렇지? 그럼 미연이는 5분의 1 x만큼을 갔겠지? 버스는 5분의 1 y만큼을 갔겠지? 더한 게 9.6이다. 지금 이 소리가 돼야 되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몇이 되냐? 9.6에 5 곱하면 몇이야? 96에 5 곱하면 6, 5, 30, 9, 5, 45, 48 x 더하기 y는 48이다가 나오겠네? 됐지? 자, 두 번째 이 상황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9분 후에 A 지점을 8시 18분에 출발한 버스에 추월당했다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미연이는 결론적으로 몇 분 동안 간 거지? 몇 분 동안? 12분 동안 가서 만난 다음에 9분을 더 갔으니까 얘는 21분 동안 간 거야. 미연이는. 맞나? 맞지? 그리고 버스는 8시 18분에 출발해서 그러면 21분 돼서 만난 거니까 결론적으로 버스는 몇 분 동안 간 거야? 3분 동안 간 거야. 맞지? 그러면 미연이가 21분 동안 간 거리와 버스가 3분 동안 간 거리가 같으면 돼. 맞지? 그럼 미연이가 간 거리는 60분의 21 x가 돼야 되고 버스가 간 거리는 60분의 3 y가 되면 되는 거야.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돼. 자, 60, 60 날리고 3, 3 나누면 y는 몇이 되겠다? 7 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요거 더 풀어주자. 자, 그럼 y에 7x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맞니? 자, 그럼 8x가 48이니까 x는 6이 되는 거고 y는 7, 6에 42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미연이의 속도는 6이고 버스의 속도는 42야.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 됐나? 자, 최종적으로 답을 내보자. 자, 그리고 나서 미연이가 다시 8시 24분에 출발한 버스와 만나는 시각을 구하래. 일단 24분보다는 어떻게 되죠? 더 숫자가 크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난 시간, 요 시간을 몇 시라고 가정하자. 8시 x, y 썼지만 그냥 한 번 더 쓸게. 8시 x 분에 만났다고 가정을 할게. 만난 시간을. 그러면 미연이는 몇 분 동안 간 거야? 미연이는 몇 분 동안 간 거지? x분 동안 결론적으로는 이동을 한 거지. 아까 여기서 8시에 출발한 거니까. 버스는 몇 분 동안 간 거지? x-20. 그치? x-24분 동안 간 거지. 됐니? 근데 미연이의 이동 거리와 버스의 이동 거리를 더한 게 몇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9.6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가는? 자, 그럼 미연이의 이동 거리 생각해보자. 미연이의 이동 거리는 60분의 x 시간 동안, 그지? 60분의 x 시간 동안 속도를 6으로 간 거지. 곱하기 6, 이게 미연이니까 이동한 거리야. 시간, 속력, 곱한 게 거리, 맞니? 네. 자, 버스는 60분에 x-24분 동안, 그지? 속도를 42로 간 거지. 42로 간 거야. 근데 이게 몇이래? 9.6이래.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따라왔니? 자, 60씩 먼저 없애자. 그러면 여기 6x가 되고 6x 더하기, 맞지? 여기는 42에 x-24가 되고 여기는 60 곱하면 96 곱하기 6만 남으면 되는 거지. 6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맨 앞에 건 x가 되고 그 다음에 6 7에 42? 그러면 7에 x-24가 96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따라오고 있지? 자, 마무리하자. 정리해주면 x 더하기 7x 마이너스 24는 96
더하기 7 곱하기 24가 되면 되지? 7 곱하기 24 몇이지? 7, 4, 28 맞나? 74, 168 이렇게 되겠네? 그럼 8x가 다시 96에서 168 더하면 몇이야? 4, 6, 2, 264 그럼 x는 8분의 264지? 8로 나눠지지 않을까? 83, 24 83, 24 됐지? 자 그래서 8시 33분에 만나겠네 됐니? 더럽네 귀찮네 어렵다기보단 귀찮네 야, 이 정도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는 잘 안 나와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항상 말했지 우리의 목표는 학교 시험이 아니야 학교 시험 정도로 목표로 잡으면 안 되지 그치? 자 109번 보자 자 109번 가볼까? 자 서로 다른 수도관 AB가 있는데 자 300리터의 물통에 A 수도관으로 5분 동안 물을 받은 후에 B 수도관으로 10분 동안 물을 받으면 가득 채울 수 있대. 그치? 자 일단 상황 생각해볼까? 자 A 수도관이 자 1분 동안 X 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치? 자 B 수도관은 마찬가지로 1분 동안 Y 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 됐지? 자, 첫 번째 문장 생각해 볼까 그러면? 자, A 수도관으로 몇 분 동안 물을 받았어? 5분 동안 물을 받았어. 그럼 A 수도관에서 얼마만큼 나와야 돼? 5x만큼이 나와야 돼. 맞지? 자, 5x가 나와야 돼. 더하기. 자, 그 다음에 B 수도관으로 10분 동안 물을 받았어. 10y만큼이 나와야 돼. 맞지? 근데 물을 받은 게 어떻게 되면 돼? 300리터가 되면 돼. 가득 채웠으니까 이 소리지.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된다. 자, 두 번째 수식 볼까? 자, 처음 4분 동안은 동시에 사용했대. 그치? 자, 동시에 사용하면 x 더하기 y만큼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4분 동안이니까 4의 x 더하기 y만큼을 받았을 거야. 이게 4분 동안 받은 양이야. 자, 그 다음 A만 6분을 더 받았대. 됐지? 그러면 6x만큼을 더 받은 거야. 그랬더니 뭐래? 60을 들 채웠대. 그러면 240을 채웠다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그지? 240을 채웠대. 이렇게 되겠지? 자, 수식 두 개 나왔으니까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부터 계산해주자. 전개해주면 10x 플러스 4y가 240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2로만 나누자. 알았지? 자, 2로 나누면 5x 더하기 2y가 120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위에서 5x 더하기 10y가 300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8y가 마이너스 180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180 맞지 않냐? 맞잖아. 표정이 왜 그래? 틀린 줄 알았네. 자, 그럼 y는 8분의 180이지? 4분의 90이지? 2분의 45네? 그치? 자, y는 2분의 45만큼씩 채울 수 있다. 됐니? 자, 그럼 x 구해보자. x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자, 요거 좀 줄이고 가자. 자, 5로 나누면 x 더하기 2y는 60이다가 되는 건데 y가 2분의 45니까 2분의 45 넣으면 x 더하기 45가 60인 거지. x는 15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뭘 구하래? A만 이용해서 가득 채울 때 걸린 시간을 구하래. 시간을 T라고 해보자. 됐지? 그러면 T분 동안 우리는 15T만큼을 채울 수 있는 거지. 그게 몇이면 돼? 30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20이 되겠다. (20분이) 더 걸린다고? 그치? 20분 걸린다고? 넘어가 되니? 자, 110번 똑같네. 해보자.
자, 똑같이 이렇게 잡자. A 수도관이 1분 동안 X, B 수도관이 1분 동안 Y라고 잡을게. 첫 번째 볼까? 자, A를 20분 먼저 사용했대. 그치? 그럼 20X만큼을 채웠을 거야. 그 다음에 24분을 사용했대. 24Y를 썼을 거야. 그랬더니 1000리터를 가득 채웠대. 이게 1000이래.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되지. 두 번째 수식 간다. 자, 처음에 16분 동안은 둘 다 썼대. 16에 X 더하기 Y를 곱해주면 되지. 맞니? 둘 다 썼어. 16분 동안. 그런 다음에 B가 고장나서 저거는 필요가 없지. 어쨌든 10분 동안은 A 수도만을 채웠어. 10X만큼을 더 채웠겠지. 그랬더니 80리터가 부족했대. 920만큼을 채웠다는 소리지.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풀면 되지. 자, 풀어주자. 이거부터 볼까? 16X, 10X니까 26X 더하기 16Y가 922래. 됐지? 최대한 줄이고 가자. 2로 나누면 13X 플러스 8Y는 460이야. 더 이상 못 나누지? 끝났지? 자, 얘도 일단 최대한 줄이자. 자, 2부터 나누자. 그럼 10X 더하기 12Y가 500이고 또 2 나누면 5X 플러스 6Y는 252야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숫자 더럽냐? 6과 8 맞춰야 되지? 24로 맞출 수 있나? 그럼 여기는 곱하기 4. 아이씨, 나오는데 또 곱해야 되잖아. 여기 나누기 4 곱하기 4. 여기는 곱하기 3. 됐지? 자, 해보자. 곱하기 3 해주면 30과 X 더하기 24Y가 460, 46에 3 곱하면 6, 3, 18, 12, 13, 1380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 4 곱하면 다시 얘지? 20X 플러스 24Y가 1000 됐냐? 빼주자. 19X가 380이 되면 돼. X는 20이네. 됐지? 그랬을 때 Y는 어디갔냐? 20 넣으면 이거 하면 100이지? 넘어가면 150이지? 6분의 150 이면 2분의 50이니까 25 25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뭐하지? B만 쓰지. B만. 됐지?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니까 Y씩 들어가지? T분 동안 넣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25T가 되는 거지? 이게 몇이 되면 돼? 물탱크 100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40분이 된다. 그러면 끝나네. 넘어갈게. 자, 8%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과 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320g을 만들었대. 물의 양과 8%의 소금물의 양의 비가 각각 3대 1이 될 때 섞은 물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 됐지? 자, 상황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자, 8%의 소금물, 어쨌든 농도, 소금물, 소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자, 8%와 우리 12%와 물이라는 건 0%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세 개를 섞어서 6%의 소금물 320g을 만들었다. 지금 이 소리지. 맞냐? 자, 가보자. 자, 근데 일단 물의 양과 소금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래. 물을 3x만큼 넣었으면 소금은 x만큼 넣은 거야. 8%짜리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x로 잡을 수 있고 여기는 3x로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y라고 잡아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됐지?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x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y고 물에는 소금이 없지. 당연히 0이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320이야. 이렇게 되면 되지? 얘네들 더한 게 얘가 돼야 되고 얘네들 더한 게 얘가 되면 되는 거지? 맞니? 아니 더한 게 320일 거고 이거 더한 게 이거일 거고
됐지? 자, 위에 거 해보자. 더해주면 4x 플러스 y가 되지? 아, 이건 320이네. 이렇게 될 거고. 두 개 더한 게 얘인데 100 지우면 되지 그냥? 8x 플러스 12y가 6 곱하기 322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 나눌 수 있지?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4로 나누면 몇이냐? 4, 8에 32, 80 8, 6에 48, 480 따라왔냐? 자, 연립 풀자. 이거 2배 하면 되지? 이거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y가 저게 몇이냐? 960 이렇게 되겠네? 변면 빼주면 5y가 640 되니? y는 128이 되겠네. 됐지? x 구해야 되네? 아이씨. 자, 128이니까 집어넣어야지. 128 넣어주면 4x 더하기 128이 320이지. 4x는 여기서 128 빼면 되지. 192냐? 아니야. 300, 뭐라고 정도야? 320, 128? 그럼 192 맞지? 그럼 x는 4로 나누면 되니까 4, 4, 16, 32, 4, 8에 32, 48 이렇게 되겠네. 됐니? 뭘 물어봤니? 물 몇이냐고 물어봤지? 물은 3 곱하기 그러면 48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뭐야? 83, 24, 4, 3, 12, 144g을 섞었겠다. 넘어되니? 130분 지금 몇 분이야? 정확한 시간 47분? 잠깐만 2분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쉬고 하자. 알았지? 좀 쉬고 130번 갈게. 아까 130번 볼게. 자, 용기 A에는 A% 용기 B에는 B%의 소금물이 각각 800g씩 들어있대. 일단 상황 보자. 자, A에는 우리 A%의 소금물이 800g이 들어있고, 자, B에는 B%의 소금물 마찬가지로 800g이 들어있대. 그치? 자, 상황 생각해볼까? 자, A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반을 B에 넣어서 잘 섞었다라고 되어 있지.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볼까?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A 용기는 A% 소금물 400g이 남아 있을 거고, B 용기는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200g이 들어 있겠지. 맞지? 자, 이 상황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인지를 구해줘야 되나?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될 것 같다. 자, 가보자.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볼까? 일단 마찬가지로 농도 소금을 가보자. 자, 처음을 생각할게. 처음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알았지? 자, 처음 상황에 각각 A%의 소금물, B%의 소금물이 각각 800g씩 들어있을 거야. 800g씩 들어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8A만큼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8B만큼이 들어있겠지? 자, 근데 요짓거리를 한 번 했어. 알았지? 자, 요짓거리를 한 번 시행하면은 농도는 A% 400g 변화가 없겠지. 맞지? 자, 근데 반을 덜어냈으니까 소금물이 반으로 줄면 당연히 소금의 양도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소금은 여기서 4A로 줄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자식의 농도는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금물은 1200으로 늘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빠진 4A라는 소금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자 여기는 4a 더하기 8b만큼이 있을 거야. 이게 한 번 한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했대. 자 무슨 짓을 또 했냐면 B에 들어있는 소금을 반을 다시 덜어서 A에다가 넣어줬대. 됐지?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반을 덜었으면 600을 던 거잖아? 그럼 여기다 넣었으면 몇 비시겠어? 얘는 양이 1000이 되겠지? 얘는 양이 1000이 됐을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금의 반도 1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이 소금의 반은 2a 더하기 4b잖아. 얘가 1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a 더하기 4b가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얘도 반 날라가겠지, 그지? 반 날라갔으니까 몇이 남아야 되고 600이 남아야 되고 소금은 2a 플러스 4b만큼이 남아야 될 거야. 소금도 반이 날라가야 되니까. 됐니? 자, 그랬더니 이게 뭐래? 이 자식이 12%가 됐고 이 자식이 8%가 됐대. 됐지? 그럼 여기서 수식 하나 세우고 여기서 수식 하나 세워서 A, B 연립방식 풀면 끝나겠지. 자, 여기서 수식 세워보자. 소금의 양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100이긴데 그게 얘야 돼, 얘가 돼야 되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6a 더하기 4b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개를 곱해서 100으로 넣으면 120이 되나? 맞아? 이게 120이겠구나. 이게 첫 번째 수식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 개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게 얘가 되면 되지. 2a 더하기 4b는 두 개 곱하면 8, 6에 48, 4800 100으로 나누니까 48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아니야. 됐니? 변변 빼면 되지 그냥? 빼자. 자, 4a 각은 어떻게 되냐? 80, 7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18이 되면 되겠네? a가 18이고 b는 18 넣어주면 36 더하기 4b가 48 4b는 12, b는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a는 18%, b는 3%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니? 그치? 별거 아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항상. 자, H 단원 가보자. 우리 함수 1차 함수 잠깐 해볼게. 자, 일단은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네. 그치? 자, 각각 용어가 뭔지 좀 명확하게 잡고 가자. 자, 첫 번째 우리 변수라는 얘기를 해준다. 자, 변수는 우리 항상 상수와 좀 구분을 해주자. 자, 변수는 주로 x, y, z로 적어. 일반적으로. 알았지? 자, x랑 y랑 z로 적는 게 일반적으로 변수고 a, b, c 이 순으로 적는 게 일반적으로 상수야. 됐지? 그리고 상수면 문제에서 상수이다라고 항상 주어질 거야. 됐지?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네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저기에 숫자가 뭐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물론 2분의 1 되고 0도 되고 이런 얘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얘를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주고 상수는 뭐냐면은 그냥 고정된 수야. 됐지? 고정된 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y는 2x에서 2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얘는 2로 그냥 딱 픽스한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너네한테 이 2를 찾으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치? 2를 찾으라고 하고 싶으니까 얘를 일단 문자 a로 적어준 것 뿐이야. 됐지? 근데 a는 딱 고정된 수다. 우리가 막 변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저거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치?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 변수와 상수가 뭔지를 좀 잡고 가자. 자, 그러면 우리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두 개의 변수 일반적으로 x랑 y가 주어진다. 물론 다변수 함수라고 해서 변수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렇지? 너네 수준에서는 하지 않아 다변수 함수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변수는 2개만 생각할게. 알았지? 자, 일반적으로 변수 2개가 있을 때 x의 값을 너네가 하나로 딱 정할 수 있어. 변수니까. 그치? 그랬을 때 y 값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줄게. 됐지?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겠지. 당연히. 자, 살펴볼까? x의 약수를
y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럼 x를 고정해보자. 너네가 뭐로 고정할까? 아무거나 2로 고정해봐봐. 그치? 그럼 2의 약수는 뭐랑 뭐가 나오지? 1과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y 값이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2는 약수가 1과 2 몇 개가 나오니까? 2개. 그럼 y는 2 이렇게 숫자 1개가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의 약 4, x를 4로 고정했다고 치면 4의 약수는 1, 2, 4, 3개니까. 그치? 그럼 y는 3 이런 식으로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자,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상 없지? 자, 그래서 이런 걸 함수라고 불러줄게. 상수 밑에 써 있었구나. 그치? 자, 변하지 않는 건 상수야. 알았지? 픽스된 값은 상수고. 자, 함수 값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우리는. 자, 어떠한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변수 x 값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y 값은 몇 개가 나오는데 써오지? 한 가지만 나오겠지? 그치? x의 어떤 값으로 x를 고정했을 때 나오는 y 값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불러줘. 그치? 자, 그래서 x 이퀄 1에서의 함수 값은 결국 무슨 소리다? x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지, 그치? y의 값인 거야. y의 값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근데 요거를 우리는 기호로도 어떻게 많이 적냐면 f에다가 1을 넣었어 이렇게도 많이 적지. 맞니 여기까지? 자,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1차 함수를 좀 살펴보자. 자, y는 ax 더하기 p. 제일 간단한 형태겠지 당연히. 자, 우리 y는 1차식 ax 더하기 b. 여기서 물론 a는 0이 아닌 거. 자, 이 형태로 적을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1차 함수다라고 불러줄게. 됐죠? 여기까지 1차 함수다라고 불러주자. 자, 그리고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떠한 도형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1차 함수니까 물론 직선이겠지. 그치? 자, 어떠한 도형이 있을 건데 얘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됐지? 모양은 유지하면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돼. 위치는 변화. 이런 게 평행이동이다.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물론 다양해. 그치? 물론 다양해. 그냥 점으로 생각하자. 일단 점도 도형이니까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물론 무수히 많지. 하지만 좌표 평면상에서는 항상 어떻게 기준을 좌우 위아래로만 따지면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이동하는 방법은 좌우로 이동하는 방법과 위아래로 이동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오른쪽 45도로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를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X축, Y축 중에 좌우로의 개념이 X축이야, Y축이야? X축이지. 그치? 그래서 좌우는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 X축의 방향으로. 자, X축의 방향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좌우로 움직였다는 소리야. 그럼 위아래로는 뭐겠어? 당연히 Y축의 방향으로겠지. 위아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게. 됐지? 그리고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러면 되겠지? 근데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건 부호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부호가 마이너스, 위로 가는 건 부호가 플러스, 아래로 가는 건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됐지?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물론 여기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도 해두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라는 그래프부터 좀 봐주자. 이거 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놨냐 이 자식은. 자, y는 ax라는 그래프부터 좀 명확하게 분석해 볼게. 알았지? 자, 보자. 결론부터 얘기하자. 자, 1차 함수는 어떤 형태지? 직선의 형태라는 건 알고 있어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직선을 그리고 싶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점
두 개가 필요해.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고정이 돼, 맞지?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다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점 두 개만 잡아주자. 자, x에 0 넣으면 y는 몇이겠니? 무조건 0이겠지. x에 0 넣으면 무조건 y는 0일 거 아니야. 0,0을 얘는 무조건 지나는 얘야. y는 ax의 그림은 0,0을 지나면서 자, x에 1 넣으면 y는 몇이겠니? 1 넣으면 a겠지, 그지? 1 넣으면 a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이 a라는 자식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몰라. 0일 수는 없어. a는 절대 0이 아닐 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렇지? 1, 어디를 지나야 돼? a를 여기에 찍겠지, 그렇지? 자, 1, a를 이렇게 찍을 거야.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됐지? 그래서 이 두 점을 모으면 그냥 찍 그어주면 이게 y는 ax의 그림이 된다. 맞지?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1, a를 어디에 찍어야 돼? 밑에 찍어야 되지. 그렇지? 자, 여기가 1, a가 될 거야. 어떤 경우에? a가 음수인 경우에. 됐지?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어때? 지금 그림의 모양이 완전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뭐가 결정된다?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니?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런 걸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라고 불러. 됐지? 얘는 어떻게 되니?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겠지?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라고 불러준다. 이상 없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상 없지?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울기가 뒤쪽에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만 분석을 해둘게.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y는 ax 더하기 b라는 얘를 분석해 볼 거야. 됐지? 자, 봐봐. 얘랑 얘를 비교해 볼 거야. 얘를 비교해 볼 거야, 맞지? 자, 봐봐. 얘는 0,0과 1,a를 지나는 직선이었단 말이야, 맞지? 0,0과 자, 1,a를 지나는 직선이 y는 ax였어.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볼까? 자, x에 0 집어넣으면 y 몇 나오니? p 나오지. 0, b 여기겠지? 물론 음수는 밑에겠지만, 됐지? 자, 1 집어넣으면 뭐니? a 더하기 b겠지. 자, 근데 a 더하기 b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 b만큼 끌어올린 게 0, b인 거지. 그렇지? 여기서도 어떻게 해? b만큼 끌어올린 게 0, b가 되는 거지. 이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지. 다 어떻게 돼? b만큼 끌어올려야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고 모양은 유지한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얘가 된다 라는 관점도 좀 기억을 해두자. 이상 없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물론 여기에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내가 모양은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봤을 때도 이 자식이 뭐면 플러스면 그림은 이런 형태다, 그치? 얘가 뭐면 마이너스면 그림은 이런 형태다라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겠다. 괜찮지? 자, 이 정도 내용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논점은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알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 1차 함수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야. 2차 함수 때도 똑같고 이해되지? 나중에 지수함수 때도 똑같고 무리함수 때도 똑같고 유리함수 때도 똑같고 로그함수 때도 똑같아. 삼각함수 때도 똑같고. 됐지?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까먹지 마라 이거. 알았지? 자, 우리 x절편과 y절편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할게. 자, 우리 x절편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았지? 뭐를 x절편이라고 부르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불러. 정의야, 정의. 그렇지? 정의는 기억해야 돼. 뭐라고?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건데 그거의 x좌표를 우리 x절편이라고 부른다고.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 당연히 y는 fx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르겠지? 자, 그러면 이제 x절편과 y절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됐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그림이 뭐 이런 이따위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여기랑 여기가 x절편인 거지. 동의하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 좌표 봐볼까? 여기 좌표? x값 알아 몰라? 몰라. 근데 y 값은 무조건 몇이지? 0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의 비례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비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절편은 y 값이 몇이어야 된다? 0일 때의 x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래서 x절편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누가 0이라고? y가 0이라고 됐지?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때 x의 값을 구해주면 그게 x절편이 된다.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 해보자. y절편, 여기 y절편이지? 얘는 y 값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x는 무조건 몇이다? 0이다. 됐지?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x의 0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y절편이 된다. 됐지? 자, 그럼 우리 1차 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뭐 1차 함수를 해보자. 똑같아. 어렵잖아. 자, y는 ax 더하기 b야. 맞지? x절편 구해보자. 뭐 한다고? y에 0을 넣으라고. 됐지? y 0 넣으면 뭐 나와? ax 더하기 b가 0이 나오지. 여기서 누굴 구한다고? x값 구한다고. 방정식 풀으라고. 됐지? ax는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y의 0을 집어넣은 값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치? 자, y절편 구해보자. y절편은 누굴 대입한다고? yx에 0을 넣는다고. x에 0 넣으면 뭐가 나와? y는 b가 나오지? 그럼 b가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 근데 이건 좀 기억해두자. 많이 쓰니까. 그치? 자,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데에서 이 b 얘가 뭐다? y절편. 그치? y절편? 무슨 소리다? b라는 곳에서 y축과 만난다. 그치? 뭔 소리다? b라는 곳에서 y축과 만난다. 이 소리야. 됐니? a 값에 따라서 물론 그림은 형태가 변하겠지만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우리 기울기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우리 기울기라는 관점이 주어져. 자,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표현한 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러준다. 됐니? 자, 똑같아. 다 똑같아. 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하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이런 거거든. x가 예를 들어 여기가 3만큼 커졌고 여기는 몇이라고 할까? 6만큼 커졌다고 쳐보자. 됐니?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로 잡았을 때 1만큼 커졌을 때 증가한 y 값을 우리는 기울기로 정의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뭐랑 똑같은 거 같아 지금? 속력하고 똑같다고 알았지? 2시간 동안 120km를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지? 2분의 120이 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우리 120km를 갔으면 얘를 1시간으로 바꿨을 때는 2분의 120km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속력이 되는 거잖아. 얘랑 똑같다고. x가 3만큼 커졌을 때 y가 지금 6만큼 커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x가 얼만큼 커졌을 때? 1만큼 커졌을 때 y 값을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얘를 3으로 나누면 되지. 3분의 6이 기울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게 뭐인 거야? 이게 x 증가량인 거지. x가 3만큼 커졌다를 우리는 한글로 x 증가량이라고 부를 거고 y가 6만큼 커졌다라는 거를 y 증가량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지?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한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살펴보자. 그럼 봐봐. 자, 이게 y는 ax 더하기 b라는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됐지?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 뭐라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0,b라는 좌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x를 1만큼 키워보자. 그러면 1, 몇이 되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맞아?
되니? 자, 그럼 x 증가량은 어떻게 돼? 몇만큼 커졌어? 0에서 1까지 갔으니까 1만큼 커졌지. y는 얼마만큼 커졌니? a 더하기 b에서 b만큼 커졌으니까 a만큼 커졌지. 기울기는 항상 a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기울기의 정의는 물론 기억해야 돼. 항상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 기울기라고 불러주고, 그거는 1차 함수에서 누가 된다? x의 개수인 a로 고정된다. 항상. 됐지? 좌표를 어떻게 잡던 간에.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리고 5번 개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알았지? 자, 일단 우리는 오늘 4번 개념까지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우리 4번 개념까지 문제 풀어볼게. 4번 개념이 몇 페이지야? 지금 거기 한쪽 페이지에 다 있나? 네. 맞지? 자, 145페이지만 풀면 되겠네. 자, 145페이지 좀 풀어보자. 시작할게. 47번. 자, y가 x의 함수가 아닌 예를 찾으래. x의 숫자들을 넣었을 때 y가 여러 개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는 예를 찾으라는 소리야. 맞지? 자, 1번 볼까? 한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둘레는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니? 당연하지. 1번은 함수 맞고. 2번. 자, 사탕 x개를 샀다. 그러면 가격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니? 이것도 당연하지. 그치? 자, 그 다음 4번. 자연수 x를 4로 나눈 나머지 결정이 되지. 나머지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어떤 자연수를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 또는 3이다 이런 거 없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도 없지. 없다라는 거는 0이 없는 게 아니야. 0은 있는 거야. 알았지? 0은 있는 거고 없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 없지? 자, 그 다음 뭘까? 자연수 x의 약수 y가 맞지? 다 4번. 그치? x 하나로 결정이 됐을 때 약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단 4번. 뭐 y는 x의 3분의 1, x의 3분의 1 곱한 거 숫자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그치? 자, 답은 4번이다. 뭐 쉽게 넘어가고 51번 가볼게. 자, 공책의 개수에 따른 금액을 나타낸 표이다. 자, x권의 금액을 y1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구하죠. 뭐야? 일단 쉬운 문제는. 한 개에 700원이니까 당연히 몇이면 돼? y는 700x가 되면 되지. 그지? 자, 그냥 넘어갈게. 5번이네. 그치? 됐고. 자, 그 다음 55번 볼까? 자, 자연수 x값의 범위가 1부터 5다. 자, 1부터 x가 5까지 해서 자연수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자연수 1, 2, 3, 4, 5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네. 그지? 자, 그랬을 때 y는 뭘 구하지? 2x-1을 구하지. 그러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라는 소리지. 1 집어넣으면 1, 3, 5, 7, 9가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갈게. 쉬우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보자. 자, fx가 x 더하기 1이다. 자, fx가 x 플러스 1일 때 우리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 자, f1이 뭐라 그랬어?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이라 그랬어. 그 얘기는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라 그랬어. 그거는 2가 되겠지. 1 더하기 1이 되니까. 됐니? f의 마이너스 2는 뭐야? x에다 몇을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자, 63번 가보자. 자, fx가 이번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근데 fa가 마이너스 9래. 자, 이게 무슨 소리겠어? 그러면 다 마찬가지로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 이 소리인 거지. 그러면 x에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라는 얘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9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5가 되겠다. 됐니? 넘어갈게. 쭉쭉 가자. 자, 67번 가보자. 뭐 이런 문제. 자, f1은 x에다가 몇 넣는다? 1을 넣는다? 근데 당연히 함수 어디다 넣어야 돼? fx에다 넣어야 되는 거지. f1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치? 자, 그러면 g의1은 뭐가 되는 거야? gx라는 함수에다 1을 넣으라는 소리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겠네? 더하면 6이겠네? 넘어가자. 자, 71번 1차 함수인 것을 고르래. 자, 1차 함수는 몇 차식? 당연히 1차식. 그치? 자, 기억 1차식 맞나? 맞지? 5x 맞다. 자, 니은 x분의 2는? 아니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무조건 아니라 그랬어. 알았지?
근데 분모에 숫자는 있어도 돼. 그치? 자, 그리고 디귿은 2차식이니까 안 되고 리얼 가능하겠지. 2분의 1, 2는 분모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맞지? x만 없으면 돼. 자, 답은 기역과 리얼 넘어갈게. 75번 가보자. 자, F1이 3일 때 저거를 구해보자라고 돼 있다. 그치? 자, F1이 3이니까 x에 1 집어넣은 게 3이란 소리야. 맞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3일에 a는 5겠구나가 나오겠지? 이 상황에서 뭘 구하지?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2를 구하지. 됐지? f의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2 더하기 a가 될 거고 f2는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2a를 구하라는 소리겠다. 근데 a가 5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고, 자 79번 가볼까? 자, y는 3x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라고 돼 있다. 자, 다시 한번 y는 ax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난다? 0,0을 무조건 지날 거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됐지? 찾아보자. 1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많이 들리니? 맞아요. 맞지? x 키워주면 y도 커져야 되지? 자, 1번 맞고 오른쪽 위로 상한다. 맞지? 자, a,3의 1을 지난다. 자, 어떠한 점을 지난다. a,3의 1을 지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알았지? 무슨 소리냐면 f의 a가 3의 2다 이 소리인 거 알았지? 맞지?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y 값이 3의 2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지. 나오지? 네. 나오지. 자, 3번 된다. 4번 원점 지나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저 여기 몇 4분면이라고 부르니? 1, 4분면 1, 4분면 여기는 4, 4분면 3, 4분면 그지? 1, 2, 3, 4지. 그래서 얘는 1과 3, 4분면을 지나는 얘가 되겠네. 이상 없지. 답은 5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83번 가보자. 자, 볼게. 자, y는 2x-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자, 다시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건 위로 p만큼 다 끌어올렸다. 물론 밑으로 내렸을 수도 있고 p는 양순 중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만큼 끌어올렸다. 끌어올렸다라는 건 모든 y 값을 다 p만큼 튀어주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더하기 p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평행이동을 한 얘는 누가 되는 거야? y는 2x-3 그대로 적은 상황에서 여기다 더하기 p만 적어주면 된다고 됐지? 얘가 누구래? 문제에서 y는 2x 더하기 1이 돼야 된대.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p가 1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p는 4겠구나가 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야. 오늘 1, 2, 3, 4번까지 한 게 여기까지 내용이야. 자, 그래서 86번까지 숙제로 풀어오고 지금 시작하자.